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굳건하게 이겨낸 것은 어렵고도 힘들어도 주변에 대한 관심과 서로 돕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과 관심의 손길을 내미는 데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제타룡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십자사면 다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이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적십자사 역사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특징하고 좀 하는 일,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십자사 역사는 한 고종황제 때 예. 처음 창설이 돼가지고 10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금년이 106년째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조직은 대한적십자사 밑에 서울특별시지사가 있고 봉사관이, 실제 봉사관이 12개가 있고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예. 14,500명과 청소년 자원봉사자 16,500명으로 구성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 정신은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받지 않고 무료로 다 봉사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적십자사는 국제기구, 적십자사기구의 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87개 국가와 네트워크 돼 가지고 예. 긴급할 때 서로 도우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하는 일은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예. 국가가 긴급한 재난이 있을 때 구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일 큰 일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구조하는 거, 구원하는 거, 구호하는 거, 제 말 잘못됐네. 예, 구호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보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예. 네 번째로는 장래, 우리 사회봉사를 위해서 청소년, 그 봉사자를 육성하는 그런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적십자사 우리 주변에서 늘 함께 있어 왔는데 106년이나 된 그 예. 기관이고 또 한 네 가지 형태 네. 우리 하는 일들을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이 네 개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재난구호 사업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업을 좀 해오셨는지요? 이제 그 태풍이 온다든지 예.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화재가 대응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주로 천재지변과 인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재민이 생길 때 예. 구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 여름에 지난 여름에 서울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약 예. 며칠간 660mm가 왔거든요. 예. 한 시간당 110mm 정도 오는 집중호우가 왔는데 특히 강남, 서초, 우면산 예. 그리고 관악지구에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우면산 같은 데는 74곳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15분이 돌아가시고 170억 정도 피해가 생기고 지금 복구하는데도 한 650억 정도 예. 소요되는 그런 대형 재난이 생겼죠. 예.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전원주택이라고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마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등 해서 나가서 구호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에 자동차로 800인분, 500인분 할 수 있는 급식차가 있고 300인분 할 수 있는 급식차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분 급식차 하는 걸 배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밥을 해서 그 일하시는 분 이재민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세탁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흙탕물이 예. 되기 때문에 그 빨래를 다 해주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저기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각 시도에서 빌려가지고 4대를 예. 동원을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 개포마을에 화재가 났습니다. 예.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판자촌이었는데 75가구가 화재가 동시에 나버려가지고 그게 이제는 이제 한 5일간 급식해주고 구호물품 이런 거 전해주는데 긴급 구호물품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걸 이제 한 금년에 나간 게 1,300세대 수재민
그리고 하전 한 대 260세대 그 정도 나가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앞에서 우리 좀 자세하게 우리 그 회장님께서 재난구호사업에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지금, 우리 좀 서울에서도 이런 뭐 폭우 사태로 인해서 많은 또 귀중한 또, 생명과 재산을 좀 잃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향후 뭐 지구촌의 뭐,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뭐 피해가 좀 심각해질 거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또 회장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앞으로 기후 이변은 상당히 심각한 거로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저도 이 보면은 북극이 녹기 때문에 예. 거기는 지금 국토 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러시아하고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적도 지방에는 바다가 섬이 잠기고 있고, 호주는 쌀을 100만 톤 생산하던 지구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예. 그게 큰 이변. 이번에 이제, 버마 물난이라든지, 일본의 해일, 쓰나미 때문에 원전 사고라든지, 필리핀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1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예. 실종자도 수백 명이 된다 그래요. 이제 그런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도 체계적인 구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긴급 구호, 종합구호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을동에 저희들이 땅이 한 1000평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물이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새로 종합센터를 지었는데 한국이해탁결제원에서 약 30억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완전히 IT 시대에 맞는 구호센터를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향후에 그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생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 관련해서도 이제 뭐 긴급 구호 시스템을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렇게 구호 사업에 좀 관심을 많이 좀 두고 있는데 네. 특별히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두고 더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예. 앞으로 인간 세계 2030년 되면 세계 인구 나이가 평균 100살이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더 늘어날 것 같고 한국은 그럴 때 고령화 사회에 오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활력도 없고 그런 분들의 어려운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호를 할 것인가 그게 저희들 제일 관심이고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밥을 식사를 만들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봉사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쌀과 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매일 일주일에 5일은 음식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 제공하는데 한 900명 정도 매일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층이 아니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300여 세대 되는데 그분들도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데 봉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인들은 외롭기 때문에 한 2300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봉사자하고 결연을 해가지고 병원에 같이 가신다든지 말동 못 된다든지 청소를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 자원봉사자는 120가구 정도 가서 5인 1조로 해서 말도 상대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이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장례차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2,000분이 그러세요. 연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000분이나 되세요. 그걸 우리들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백내장 수술을 지원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곳에 특별히 관심 두고 있는 분야는 어디냐고 질문을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인간 수명이 이제 100세 이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 특히 이제 홀로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 분이라든지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많은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우리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좀 고사업도 좀 많이 하고 계신다 하는데 뭐 어떤 사업을 좀 하고 계셨는지요? 예.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한
2,300세대에 되는 매월 쌀하고 식품을 보내드립니다. 한 2,300세대, 연 한 28,000세대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추석이나 설 되면은 한 9,000세대씩, 약 18,000세대 돼서 한 45,000원 정도 쌀하고 식품을 보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계층에 대해서 겨울 되면 훈훈한 겨울 보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데 연탄을 쓰는 가구가 있어요. 한 220가구. 거기는 이번에도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연탄을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도와주는 독지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장을 해드리는데, 금년에 2만 가구, 2만 세대에 대해서 김장을 10kg씩 해가지고 해주었습니다. 제일 많이 협조한 데가 국민은행, 우리 용산구청, 또 한국공항공사, 서울메트로 등 해가지고 7억 7천원치 원자재만 샀어요. 배추하고 양념값만 7억 7천원치 샀거든요. 그 노력봉사는 그 회사 직원들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해가지고 그 전부 다 집집마다 나눠준 한 10kg씩 해서 배부가 다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그 대한적시사가 있어서 좀 주변이 좀 따뜻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뭐 주요 4가지 사업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과 안전사업도 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사업은 한 가정에 한 분의 안전요원을 두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9개 구청이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응급처치 방법이라든지 산에 가면 이제 등산 안전, 수상 안전, 심폐소생술 이런 거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한 15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교육 우수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의 이제 의용소방대 그리고 공항공사의 그 직원들, 저희들이 위탁 교육도 받는 등 그런 교육에 열심히 하고 있죠. 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쭉 들어보니까 우리 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 좀 해오신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오시면서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면산 산사태 때 전원마을 구호한 게 제일 인상적인데요. 그때는 새벽에 6시에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4시에 나옵니다, 집에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직접 있는 우리 직원들은 거의 몇 사람은 집에 가지를 못해요. 한 일주일 동안 못 갔고 또 많은 전 직원이 우리도 나오고 봉사자 나오고 현장에 출근을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기억이지만은 우면산 호우 때 긴급 구호 사업이 좀 기억에 좀 가장 많이 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우리 그 대한적십자 서울지사의 재타령 회장님을 모시고 적십자사의 나눔과 봉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적십자사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회장님 좀 개인에게 좀 질문 듣겠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회장님 이렇게 나눔에 대한 그 행하는 기구에 몸을 담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어릴 때도 조금 어려운 분들 만나면은 조금 가만히 있지 못하는 또는 좀 성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 좀 드리기는 쑥스럽고요. 그런 인연하고 이제 선천적으로 좀 그런 게 있고 후천적으로는 뭐 교육 영향이죠. 뭐 제가 보기로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사람 마음을 좀 아름답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 그런데 그게 제가 공부하는 중에 하나 배운 것이 다니엘 호손의 인간의 고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 친척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또 신문에 나면 이름 알만한 사람들하고 보이지 않는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도덕하면 고리가 끊어져서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던져주는 것이 다니엘 호손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던진 화두가 인간의 고리인데 저는 그 고리를 튼튼히 하는 게 무엇일까?
인간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사랑이나 일에 대한 사랑이나 직장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걸 보내면 이 꼬리가 튼튼해지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평소 하는데 우리 적십자사도 이 기본 철학이 사랑과 봉사더라고요. 예. 저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꼬리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튼튼해지고 후제에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연으로 좀 진화해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감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사람의 고리, 인간의 고리를 좀 튼튼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 아닌가. 예. 그게 사랑을 또 예, 그래서 그 사랑이란 예. 내용을 고리를 튼튼히 예. 만들기 위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회장님께서 언제 취임하셨냐 물어보면 한 7개월 되셨다고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 회장님께서 우리 그 대한적십자사 그 서울지사에 취임하시면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남다른 또 각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일 관심이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변화를 예. 통해서 발전하는 걸로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이라도 좀 발달될 수 있는 변화를 통해서 예.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은 것도 자꾸 변하는 쪽으로 회의를 할 때도 종이로 안 하고 오늘 텔레비에 나와서 그냥 업무 보고를 텔레비 통해서 종이 안 들고 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 요즘 보면 다 컴퓨터 놓고 각자 앉아서 하는데 그래야 예. 컴퓨터 가지고 안 하고 예. 텔레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다든지 저희들이 연차 대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 각 기관에서 꽃을 보내와요. 뭐 축하한다고. 예. 근데 이번에는 꽃을 안 받고 쌀을 받았습니다 대신. 예.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한 10kg짜리 200부대를 보내왔어요. 축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렇게 네. 조금이라도 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투명해가지고 우리 운영을 모금기관이기 때문에 예. 또 구호기관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투명해야 그렇죠.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회가 발전되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저는 신뢰라고 봐요. 예. 현대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제 사장 자신부터서 좀 투명하게 하려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저는 이제 적십자 회비를 통한 회비나 저희 활동일 일체 안 쓰거든요. 예. 그 저도 이제 이런 좀 지나친 거이지만은 특히 외부에 가서 강의할 때도 강사로 주면 적십자 회비 냈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서 신뢰를 좀 예. 갖는 게 제게 좀 강조하고 싶은 면입니다. 예. 회장님께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말씀 주시니까 좀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또는 투명을 통해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네. 어떤 그런 좀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몸소 좀 느끼실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느끼신지 뭐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봉사원이 있는데요. 예. 봉사관이 있는데 지금 25개국체니까 25개는 있어야 되는데 12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나머지 이런 것도 좀 신화 정부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그거는 시민들의 헌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좀 질문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가 지금 201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방송 시점에요. 그럼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시고 내년에 또 중점 사업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도 금년하고 유사하고 일반적인 건 똑같고 예. 아까 말한 그 하드웨어 쪽으로는 긴급구호 종합센터 만들고 예. LG그룹에서 10억을 주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노원에 있기 때문에 그 봉사관 리모델링하고 이런 아까 하드웨어 쪽으로는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어려운 노인 계층에 예. 지원하는 거라서 백내장 수술을 좀 확대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네팔에 물과 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나라 잘 사니까 예. 이제 그쪽에 기여하기 위해서
9월 17일 날 그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묵동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한 690만 원을 걷어 왔어요. 예. 동전으로. 초등학생들이. 예. 예. 그것도 하고 또 뭐 독지가들 여러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신 분들도 있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 2,000만 원 보내고 우리 헌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헌혈 하신 분들한테 한 4천 원 정도 기념품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걸 7,000명이 이 네팔에 물 위생 프로그램에 도네이션 자기도 그것도 기부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해서 예. 상당하게 그런 것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서울이니까 예. 네팔에 보니까 한 10개국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현재까지. 그래 우리도 11번째 지원국 도시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회장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에 지원해준다 하면서 얼굴에 예. 웃음이 자꾸 뜨신 것 같아서 역시 이 기부라든지 하는 걸 좀 사람한테 이 즐거움을 주는 예.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그 대한적십자석 하는 일들 또는 활동성에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 길을 빌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적자 회비를 내주시는 90만 회원이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내주신 분이 있어요. 한 3만 4천 명. 그리고 특별회비를 내주시면 한 400여 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 회비 모금이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